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도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려 29%가 올랐는데 오늘 또 20%가 올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30만 원의 가격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자, 보시면은 16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4,500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30만 원도 이 과열 밴드의 상단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흐름이 바로 오늘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왜 한미반도체 과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 오늘의 주가가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급등 직전에 이 17만 원 가격대에서도 뭐 사신 분들 정말 뭐 좋은 수익을 만들고 계시겠지만 특히 지금까지 이 12월 달이죠. 이때부터 저와 함께 끌고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로 수익률이 거의 뭐 170%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제가 그때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 오랜만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시 봐도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정확히 2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뭐 지금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만 이때는 뭐 조회수가 참 처참하긴 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자,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윗꼬리를 소화한 양봉. 그럼 내일부터는 이게 시가가 뜨면은 그동안에 저항을 받았던 이 21선이 앞으로는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앞전에 한번 이 21선에 대해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저항 심리에 대해서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급만 붙으면 돌파를 하고 이 윗꼬리를 소화하면서 13만원대 박스까지도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12만원대 이하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 즉 저점 매수의 영역으로 보셔도 좋다는 거죠. 저점 매수의 영역으로 봐도 좋다. 이게 11만 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31만 원까지 간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매일같이 지금 2개월이 넘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같이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 윈윈이 되더라. 오늘도 이 한미반도체 정말 시원하게 양봉을 뽑고 있는데, 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도 이 양봉만큼 시원하게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도 좀 겁이 나죠.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수익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의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과열이긴 합니다. 뭐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이대로 한미반도체가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이 신고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로도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먼저 이슈를 좀 체크해 볼 건데, 자, 한미반도체가 이제 세계 최초로 BOC COB 본더를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뭐 보도온 칩 공정과 칩온 보도 공정을 한 대의 장비로 생산할 수 있는 투인원 본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어디에 공급한다고요?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대를 샀는데 두 개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비용 절감이 되고요.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최초래요, 최초. 획기적인 걸 또 내놓은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호재성 뉴스를 뿌리는 거는 좀 당연한 거고 그냥 이런 게 나왔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바로 제가 이 한미반도체 이 3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한미반도체는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혜를 입는 건 한미반도체다. 이거는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이 아니라 이 10년에 대한 주가가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한미반도체 10년의 역사예요, 역사. 그동안 쉬었던 건 왜 쉬었죠? 한미반도체는 지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23년도에 엄청나게 폭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달린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주고 삼전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주길 기다려주면서 즉 이 괴리율을 좁혀주는 거죠. 괴리율이 이제 좁혀지니 본격적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달리니까 급등이 나오니까 좋죠.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수익이 지금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이런 과열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이 쉬어가는 자리도 생겨요. 한미반도체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그 휴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사왔으니까 바닥에서 이제는 어느 때보다 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원래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어디서 팔아야 하냐. 그것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가 보는 매도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한미반도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과열 구간에 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갔어요. 그리고 이 조정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이런 저점 라인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갔죠. 그러한 매매를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선 수익을 챙겼죠. 그리고 단기 고점이 또 왔을 때 여기서 또 비중을 축소하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17만 원 가격에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번의 매수와 2번의 매도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때처럼 1번의 구간처럼 초과열이 오면 밴드의 상단까지도 충분히 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의 완전한 꼭지를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신이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주가의 고점은. 그런데 저는 이 근접치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과매도 구간인지 아니면 주가가 과열 구간에 맞는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생선의 머리는 누구한테 주라고요? 고양이한테 줘라. 이 생선의 머리까지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과열에서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분할로 수익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열밴드 당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회원분들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이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은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매도 이야기라는 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제가 이 과열 밴드에만 왔다고 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 차트입니다. 보시면 어떻죠? 얘도 지금 이 과열 라인에 거의 근접을 했죠. 즉 반도체 쪽, 이 전체적인 반도체 쪽이 지금은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 징후들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니 잠시 또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조정 또 계속 버텼던 것처럼 왜 한미 반도체도 제가 여기서 버티라고 하고 여기서 버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앞에 조정처럼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급하게 오르면 오를수록 그 끝자락에서는 조정에 대한 폭도 상당히 깊게 발생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매수 차트로 봐서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왔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왔는데 지금 온통 이 매수자들로 하여금 이 과열을 만든 건데 이제는 단타 물량도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까?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점에선 뭐가 나오냐면은 이 매수자들이 점점 실종을 하게 돼요. 이러한 논리 때문에 과열에 들어가면 이 이익 실현 물량들 이때 들어갔던 이 매수자들의 이익 실현의 물량이 한 번에 발생이 되면서 과열에서는 하락이 좀 깊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아주 쉽게 최근에 이 금 주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금 차트를 보면은 금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 이런 조정은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이 포물선 급등을 만들면 어때요? 이 끝자락에선 급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열 구간, 이 끝자락에서 발생했던 특징이 뭐냐면 이 레버리지 상품, 즉 더 올라갈 거다라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도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때 이 더 간다는 확신에 찬 투자자들이 2배, 3배, 즉 이 레버리지 상품에 엄청나게 모이면서 그 꼭지를 알렸다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미수와 이 신용 물량을 쓰면서 지금 이 단타 물량들까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 과열을 만드는 건데 이게 또 청산이 되면서 한 차례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급등은 급락을 만들고요. 급락은 뭐를 만들어요? 다시 급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165%, 166%의 수익을 불과 우리가 2개월 만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른 게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다들 매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야 다르겠지만 이 자기들 위치에서 더욱더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같이 바닥 라인에서 산 사람들은 대응에 대한 폭이 더 큰 거고 이런 꼭지에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거나 따라가신 분들은 더 대응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것도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과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비중을 축소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초과열이 발생이 되면 이때처럼 이 상단까지도 터치를 할 수가 있다. 일단 그 가격이 이 35만 원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수익은 즐기시되 목표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비중 축소를 해가자,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조정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 조정의 끝자락, 이 조정이 발생이 되면 이 조정의 끝자락, 이때도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 조정의 끝자락이 오면은 제가 또 전환을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과열 라인에서는 비중 축소를 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하면은, 자, 본래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자, 이때 파동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5일선을 타고 가면은 쭉 5일선까지 보는 게 본래의 원칙이긴 해요. 근데 지금도 물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승 각도가 더 1차 파동 때보단 크잖아요. 그러면 이 5일선과도 이격이, 그러니까 주가와도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5일선까지 지켜보려고 하면 이 양봉 하나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짜리 양봉인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바뀌는 거예요. 원래 과열에서는 정말로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심하자는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매도에 대한 전략 그리고 매수에 대한 전략, 이 시나리오를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막상 혼자서 거래하려고 하면은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순식간에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한미반도체를 계속 지켜보다가 그런 변곡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빨리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918-5019 제 번호인데 여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랬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제 포지션을 참고를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매수 밴드와 이 매도 밴드로 이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종목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이론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 채널에 올려드린 좀 종목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점 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오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펜오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기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펜오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가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펜오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펜오션 어때요? 장기 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부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막상 또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맥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펜오션 좋은 맥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이 펜오션 1만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터치를 하고 제가 말한 강력한 시세가 나올 때, 또 그 과열이 나올 때 거기서는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펜오션 특이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